네. 그러면 오늘 먼저 네. 뉴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 보여요. 힘이 빠졌다고요? 어제 여기 있을 때하고 좀 다른데? 아, 여기 한번 앉아보셨구나. 뭔가 눈치 보게 되는 이 자리. 쉽지 않아. 하지만 눈치 보는 것도 익숙해지면 네, 조만간 일상이 됩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전 이 자리가 좋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예, 자, 일단 보죠? 뉴욕 증시 마감 시황만 잠깐 보면은 다우존스 0.8% 올랐고요. 나스닥은 그냥 보합, 예. 0%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45% 오르고 마감이 됐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건 뉴스 사면서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은행이 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업데이트 뉴스 하나 드리면은 어제 제가 뭐 20억 달러 정도 한국과 일본의 통화 수합이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2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20억 달러는 사실 수압 라인 치고는 너무 작은 거지. 사실. 네, 그래서 그래서 20억 달러 얼마예요? 뭐 2조 6천? 그거는 사실은 그 정도면- 한미 경제력 같은 걸 감안해서 보면 예, 그냥 무늬만 통화 수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좀- 상징적인 의미 아닐까 싶은데요. 예, 상징적인 의미만 둘 줄 알았는데 이제 네. 100억 달러 규모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은 네. 조금 이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규모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재밌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이제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좀 고급 유머 가끔 쓰실 때 네.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그 김프로님이 좀 설명해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은행 총재들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네. 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거기에 그 파월 의장도 가고 뭐 22 총재도 가고 뭐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가고 거기 일본은행 총재도 가고 막 그랬던 그 행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본은행 총재가 되게 웃기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거기서 그 엔화 약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우에다 총재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회자가.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러고 그 나머지 총재들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일본 총재가 예. 여기 오신 세 분이 엔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뭐 교수 출신이죠. 교수 출신이에요. 네. 그 우리 이창용 총재 조금 이렇게 파격적인 것처럼 이분도 좀 파격적인 언사를 좀 하는데 그 통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통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시차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에다 총재가 내가 그 기준금리 결정하는 일본은행 심의위원 맡았을 때 기준금리가 0.2에서 한 0.3%로 굉장히 저금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게 25년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1%다. 그래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그때도 저금리였으니까 경기 네. 부양을 위해서 한 0.2 정도로 낮은 금리를 했었으니까 네. 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25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 너무한다. 그럼 뭐 25년 동안 있으려고 정책 효과 보려면 자, 일단 일본은 그랬다는 얘기죠. 일본은 좀 부양 좀 해보려고 25년 전에도 저금리였는데 25년 잃어버린 25년을 정당화하시네. 그러면서 되게 약간 자조적인 농담인데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그 디지털 전환이 일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같은 걸 추진한다 그러는데 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중앙은행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은행들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같은 걸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 믿을 수 있냐 디지털 화폐?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새 지폐를 발행해서 신뢰를 좀 회복해 보려고 한다. 일본이 새 지폐 그 지폐 도안 있잖아 인물 그거를 가장 많이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바꿨거든요. 아, 내년에 또 바꾼대요 그 진짜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바꿔요. 우리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뭐 신사임당, 이율곡, 이태계 지금 한 30년 이상 네. 장기 그렇죠. 흥행하고 계시죠. 근데 일본은 계속 바꿉니다.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의 인물들,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넣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을 존경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아니 맞아요. 근대사에 그 산업을 일으키고 막 경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도 좀 넣고 그럼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유학자들만 늘 계속 나와 말씀드리지만 있으니까. 다 이씨야. 그러네. 네. 그러네요. 다이씨네. 신씨 한 분 계시고. 미세슬이잖아. 예, 예. 예. 그죠. 이시 키운. 그러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 경제 뉴스는 아닌데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 뉴스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전에 낙태 금지 판결만큼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 대학 입학에서 그 다양성을 위해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건데 이거를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미국의 되게 상징적인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1960년대 인권운동의 성과로 꼽히는 거잖아요.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입학 정책. 네. 그랬는데 쿼터를 좀 줘갖고 이제 그 사람들 더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건 거죠? 예. 흑인이라든지 라틴계 쪽. 예, 그렇죠. 흑인하고 라틴계.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계는 사실 여기 포함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기회가 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상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를 두고서 되게 사회적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그 연방대법원에다가 이거 제기를 한 쪽 그 단체 이름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예요. 여기서 이제 백인과 아시아계의 지원자를 역차별하고 네네. 있다라는 걸로 로스캐롤라이나 대학교하고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6대3, 6대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여기서 물론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여기다 반대 의견을 냈고, 근데 오히려 이게 다수 의견을 냈던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너무 오랫동안 대학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 이 말 참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피부색에 따라서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차별받는 거를 보완해 주려고 그러는 게 어퍼머티브 액션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결론을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를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저 운동하면서 CNBC하고 뭐 그 BBC 예. 이런 거 돌려가면서 좀 보고 왔는데 난리죠. 저게 그냥 미국 유럽에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예, 저 대법원 판결이 왜 지금 저렇게 나왔을까? 참 묘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1978년 이후에 4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판결이 좀 뒤집혀진 결과가 그러니까. 됐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좀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흑인 히스패닉을 우대하는 거였으니까 백인이나 아시아계에서는 조금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니까 좋다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자체에서 소수인종 우대라는 것이 없어진 것을 약간 좀 정치적 올바름 에서 좀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 수십 년간 유지했던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입학제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의 제도를 다시 만들으라는 거죠. 지원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새 입학 기준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소수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그 명문대학이든 뭐 그 웬만한 대학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부자들 자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의 진학률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큰 그 입시 브로커 사건 그 보도 있잖아요. 체육 특기자로 해서 다 넣어주고 뭐 그런 건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공정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제도적인 배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 상류 사회라든지 어떤 미국의 중산층 이상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예.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적 빈곤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성장 이 사다리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많이 끊기고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아니 근데 저거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게 저 뭐야 소득임 차라리 예. 더 명확할 것 같긴 한데 뭐 백인 흑인 가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그들에게 저걸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논란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법원 판결이 맞냐 틀리냐도 있고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을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대가 좀 히스패닉 중에도 변했으면. 엄청 부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이 미국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예. 오늘 결정이 단순히 사실을 바꾸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도록 이라는 얘기는 입시에 대한 다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말이 되게 센 게 이건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 그래요? 네. 이 정도는 좀 굉장히 좀 말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니까 바이든은 저표 없으면 사실 그런 현실론도 예. 비등하겠죠.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 걔네들은 이미 너무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그 낙태권에 대한 금지에 대한 판결만큼이나 좀 그러니까.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보수화되고 네. 있네요, 그죠? 예. 두 번째 뉴스는요. 그 GDP 성장률 나왔는데 이게 참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게 그 GDP 성장률이 2분기가 아니라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미국. 예, 지금 네. 6월 30일이잖아요. 뭐야 저게? 이게 확정치가 나왔는데 네. 보통 이게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세 번 나눠서 발표를 해요. 대충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그렇잖아요. 거의 뭐 낮거나. 차이가 없어서 그냥 속보치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 거의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보치가 몇이었냐면은 1.1%였습니다. 네.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가 1.1이었는데 잠정치가 1.3이 나오고 확정치가 2가 나왔어요. 똑같은 2분기.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 통계 집계 하는 사람들 좀 불러다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전문가들이 집계한 것도 한 1.4 정도 집계를 했거든요. 이게 잠정 예상을. 네. 근데 2가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들. 2분기가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이미 1분기 다시 집계한 게 2가 나와 버리니까 이게 사실 금리 이렇게 인상 막 세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금리 잡히고 뭐 하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네 마네 뭐 여기서 뭐 그 연착륙이네 경착륙이네 금리 언제 내리네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닥칠 거라는 관측이 거의 좀 무색해졌고.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그 수출이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뭐 기업 지출, 재고 투자 이런 거는 다 안 좋았어요. 근데 그냥 유독 소비 지출 혼자 이걸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정말 4.2% 증가로 상향 조정이 좀 됐고요. 이전에 3.8 정도 나왔었던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신규 주택 판매 내구재 수주도 예상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이것도 전문가 전망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소비 지출도 늘어나 뭐 고용도 잘 돼.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 침체냐 이게. 그러니까 언제 경기 침체 오냐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뭐 예를 들어 연내 뭐 2번 인상한다 그런 거 좀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그냥 시장 너무 뜨거운 거 같으니까 좀 진정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 아닌데? 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도대체? 소비 지출. 소비가. 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데믹이 오면서 사실 이제 그 뭐 내구재라든지 이런 상품 소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좀 줄어드는데 서비스 소비를 폭발시킨 거예요. 우리도 지금 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조금 지금 흐릿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모이기 시작하고 어디 여행을 하고 저기 알라바마에 있는 부모님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다 소비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올랐는데 소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훨씬 그러니까. 더 이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계속 아마 지속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그때 한번 말씀 주신 게 이런 그렇지 내용인 않을 거죠? 거라고 보는 거죠. 원하면 가격이 높아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벌써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금리 언제 낮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연말에 낮춘다, 뭐 내년 초에 낮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물론 언젠가 침체가 오겠죠. 근데 오겠다고 했던 그 전망들이 다 뒤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실적조차도 1분기 성장률 나온 거조차도 확정치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네네. 그런 결과라 좀 매크로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저 것 같습니다. 정도라면 저쪽 신흥국 쪽에서 저런 결과라면 통계 조작했다 그러죠. 아유 난리 났죠. 만약 난리 중국에서 그랬으면은 저 또 마사지 했네 저거. 미국은 뭘 해도 면제부야. 자, 미국 1분기 성장률이 2%가 확정치로 나왔다는 소식 두 번째로 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는 사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그 마이크론 실적 얘기예요. 근데 실적은 어제 방송을 좀 할 때 못 드렸던 게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설명회를 그 다음에 해가지고 못 드렸는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행복 캐롤을 마이크론 CEO가 자기 입으로 좀 해줬길래 컨퍼런스 콜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뭐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3대 메모리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보면 대충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건데 현대차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이제 수출도 잘 되고 뭐 그래서 좀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어디가 더 주가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랑 현대차. 그냥 올해 보시죠. 삼성전자 같은데 느낌이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비슷해. 30%씩. 그렇죠. 30%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차는 뭐 수출도 좋고 뭐 그래갖고 좋다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좀 안 돼가지고 뭐 죽는다 했었는데 주가 오른 거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저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훨씬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CEO가 얘기했던 거는 메모리 산업 바닥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높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산 효과가 이미 충분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재고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고요. 또 일단 전통적인 서버 수요가 좀 부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AI용 서버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D램 중에서 DDR5 출하량 비중이 굉장히 전분기 대비 2배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그 많이 우리 했던 얘기 중에 사파이어 래피즈 얘기 있었잖아요. 사파이어 래피즈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텔이 못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들 잘 안 되고 있다 그랬는데 사파이어 래피즈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그 사파이어 래피즈 이후에 HP라든지 델이라든지 이런 서버 기업들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좀 채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DDR5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분기에 한 13% 정도 이제 DDR5가 채택이 됐는데 다음 분기에는 한 48% 정도까지 DDR5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 DDR5 같은 경우는 기존의 DDR4보다 한 15%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은 좀 감산 때문에 좀 더 감소하는 상황에서 좀 더 비싼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 그 고대형 메모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무래도 GPU가 되게 되면은 AI 서버 되게 되면은 그 메모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데 그 HBM 같은 경우도 판매가 한 숫자가 한 60% 정도 올해 HBM 수요가 한 6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30%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HBM에 대해서 조금은 네거티브한 시선이 있긴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HBM 시장이 메모리 시장의 뭐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HBM이 뭐 잘 돼봐야 뭐 얼마나 잘 되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잘 되는 건 알겠는데 메모리 안 좋을 때 HBM 좋아봐야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10%가 아니라 5%밖에 안 되는 정도 시장이긴 해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좀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요즘에 그 인공지능 회사들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에 힘입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마이크론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참 기분이 좋은 게 그 HBM은 마이크론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론 CEO가 HBM 얘기를 좀 많이 해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부럽다는 얘기네요. 자기들이 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더 잘하는 형님들은 아유 맞아 얘가 참 잘하지라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저희가 네. 월요일 날 송명섭 위원을 다시 모셨어요. 한 달 만에 반도체 업황이 정말 예측한 대로 가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네. 확실하게 월요일 아침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감자칩으로 돈 벌어서 반도체 칩 만든다. 네. 요 얘기 또 제가 잠깐 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회사 창립할 때 감자칩으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마이크로칩이? 그러니까 마이크론 저 테크놀로지가 진짜야? 아이다호에서 음. 그저 감자 나 농담은 무슨 이런 농심이었어요. 개구린 농담을 하나 했지. 진짜로 진짜야? 네, 감자로 엄청 떼돈 번 사람이 여기 저 돈 대 갖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 거야? 네, 그래 칩이야? 칩으로 칩 만들었다. 네. 역시 폭넓은 지식. 아유 고맙습니다. 그거 언제 알게 된 거야? 일단 오래되지 않았다는 건 아시겠죠? 이제 최근이라고 생각이 그 최근이 여러분들 대해서 한 3개월 뭐 1년이잖아. 이분은 3일 정도가 3일, 최근이에요. 3일에서 그거 넘어가 바로 반납해버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배우면 바로 써먹으시잖아요. 그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래 담아두질 못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